여러분, 혹시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복도를 조용히 지나가며 묵묵히 일하시는 하우스키퍼들 아마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도심 최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랜드 블룸 호텔의 15층 VIP 라운지. 고등학교 동창 3명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장소연과 배정희, 그리고 수수한 차림의 윤서연. 서연아, 요즘 뭐해? 그냥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 그 순간 소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한다는 말을 단순한 서비스직으로 받아들인 거죠. 며칠 후 같은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세 사람. 하지만 이번엔 서연이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청소 일을 한다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과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설마 서연이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하우스키퍼로 보였던 서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최고급 호텔의 소유주면서도 매일 청소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겸손과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 감동적인 결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그랜드 블룸. 호텔의 직원 출입구로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윤서연 38살. 수수한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여느 하우스키퍼와 다를 바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의 진짜 정체는 이 호텔의 실소유주이자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직원용 라커룸에서 청소도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는 어색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런 일상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해요. 동료 직원들과 밝게 인사를 나눈 서연은 20층 스위트룸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객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정리하면서 그녀는 고객들이 남긴 작은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은 타월을 깔끔하게 개어두셨고 또 어떤 분은 침대 시트에 감사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죠.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서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였는데 조리팀에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하우스키핑 팀 선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성실해요.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면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선배님. 저도 배울 게 많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서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것들이 회의실에서 듣는 보고서보다 훨씬 생생하고 의미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오후 시간에는 로비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서연은 오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했어요. 비즈니스맨들의 급한 발걸음, 관광객들의 설렌 표정, 호텔 직원들의 정중한 서비스. 이 모든 풍경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에서 최상층으로 향하던 서연은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더욱 낮은 곳을 보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도 서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최상층 회장실에 도착한 서연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그날의 주요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아침에 다시 유니폼을 입고 현장으로 나갈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며칠 후 저녁 서연의 휴대폰에 오랜만에 반가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장소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이랑 셋이서 만나자. 내가 좋은 곳 알아뒀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고 그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죠. 소연과는 특히 성격이 달라서 가끔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옛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좋지. 언제 어디서 만날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강남 센트럴 호텔 라운지에서. 거기 분위기 정말 좋더라.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센트럴 호텔이라면 자신이 운영하는 그랜드 블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그곳의 서비스 수준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이 우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선택했어요. 액세서리는 평소 즐겨 차던 소박한 시계 하나만 찼습니다. 센트럴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소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곧이어 배정희도 나타났죠. 정희는 예전 모습 그대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소연이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서연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라운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요즘 뭐해?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어. 서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뭔데? 소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탐색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관련 일을 하고 있어. 너희는 어때?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거든. 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서연이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남편이 의사라서 생활이 안정적이야. 요즘 골프도 배우고 와인 클래스도 다니고 있어. 아, 맞다. 지난달에 유럽 여행도 다녀왔거든. 소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유명한 레스토랑, 스위스의 고급 호텔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자세한 설명이 따라왔어요. 이 호텔은 하루에 100만 원이 넘었어. 그래도 서비스가 정말 좋더라. 서연아, 너도 여행 많이 다녀? 가끔 다니지. 주로 국내 여행을 해. 아, 그렇구나. 소연의 반응에서 미묘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연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어요. 소연의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정희는 중간중간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지만 표정에서 어색함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뭐야? 요즘 서비스업도 종류가 많잖아. 소연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호텔 관련 일을 하고 있어. 호텔? 여행사야? 아니면 직접 호텔에서 일하는 거야? 서연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직접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 그 순간 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호텔에서 일한다는 것을 단순한 서비스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처음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서연은 마음 한편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이 지난 화요일 오전, 서연은 평소와 같이 하우스키퍼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VIP층인 15층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랜드 블룸 호텔의 VIP층은 일반 객실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서연 씨, 오늘 15층 스위트룸들 점검 부탁드려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팀장의 당부를 받고 서연은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5층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끝 VIP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 같았어요. 정말 이 호텔 좋다. 역시 서울 최고급 호텔이라더니 서비스가 달라. 장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설마 소연이 여기 투숙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맞아. 남편이 골프 모임으로 제주도 가는 동안 우리끼리 호캉스 하자고 해서 왔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 소연아, 여기 진짜 비싸지 않아? 하룻밤에. 배정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가끔은 이렇게 사치도 부려야지.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서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이 자신의 호텔에 머물고 있다니 묘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우스키퍼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를 계속해야 했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VIP 라운지에서 소연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나 봐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게 누구야?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의 유니폼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 소연아.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진짜 서연이야? 여기서 뭐해? 일하고 있어. 보다시피. 설마, 여기서 청소 일을 한다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그 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아, 그때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소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전 만났을 때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나 봅니다. 서연이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소연은 관리직이나 사무직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정희야, 이리 와봐. 소연이 라운지로 정희를 부르더니 둘이 함께 복도로 나왔어요. 어머, 서연이, 여기서 웬일이야? 정희는 소연보다는 자연스럽게 반가워했지만 서연의 유니폼을 보고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이가 여기서 일한대. 청소하는 일을. 소연이 설명하는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듯한
만족감 같은 것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힘들지 않아? 정희의 질문은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든데. 특히 이런 고급 호텔에서는 더 까다로울 텐데. 소연의 말투에서 서연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며칠 전 라운지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동창이라는 정을 바탕으로 대화했는데 지금은 마치 고객과 직원 사이에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어요.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서연은 더 이상 어색한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어디가? 우리 저녁에 시간 있으면 또 만나자. 소연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어요. 마치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서연은 복도 끝으로 사라지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이 자신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연과 정희의 대화 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쩌지 서연이가 저런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 그러게. 좀 민망하다. 두 친구의 반응은 사뭇 달랐지만 서연에게는 모두 아픈 말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소연은 정희와 함께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전에 만난 서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희야, 서연이 일하는 모습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 글쎄, 좀 의외였어. 서연이가 원래 공부도 잘했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서연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함부로 추측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도 그래서 이상한 거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원래 눈치가 빠른 편이었고 특히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데 탁월했거든요. 그때 호텔 총지배인 이강훈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불렀어요. 실례합니다, 지배인님. 이강훈은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VIP층에 투숙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 중에 윤서연이라는 분 아시나요? 이강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윤서연. 네, 저희 하우스키핑 팀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과 친구 사이거든요. 그런데 좀 의외여서요. 소연은 이강훈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서연 씨는 저희 호텔에서 매우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입니다. 이강훈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혹시 서연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랜 친구 사이라서요. 소연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이강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원 개인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멈춤을 두었어요. 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이 상황이 매우 민감했거든요. 다만 뭔가요? 서연 씨는 저희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강훈이 애매하게 말하자 소연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분이라니요? 그냥 하우스키퍼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당황한 모습이 오히려 소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지배인님.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어요. 정희는 소연의 흥분한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정희야, 뭔가 이상해. 지배인이 서연이를 그냥 직원이 아니라 소중한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생각해봐. 서연이가 여기서 청소 일을 한다면서 지배인한테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이상하지 않아? 정희는 소연의 말을 듣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모범 직원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지배인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 소연은 점점 확신에 차갔어요. 서연이 자신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더 지켜보자. 내일도 여기 있을 예정이니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계속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정희는 그런 소연을 보며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서연이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소연의 지나친 추측일까요? 진실은 곧 밝혀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서연은 15층 복도에서 객실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어색한 만남 이후로 소연과 정희를 피해 다니려 했지만 같은 층에서 일하다 보니 완전히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VIP 라운지에서는 여전히 두 친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호텔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정민석, 서연의 비서였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민석이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VIP 라운지에서 나오던 소연과 정희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했지?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희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석은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평소라면 절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서연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중요한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방심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수를. 정민석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연과 정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석 씨, 오후 일정 확인차 올라오신 거죠? 서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들켜버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에 있을 이사회 회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려고 왔습니다. 정민석의 대답에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슬그머니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라고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청소 도구들을 카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위에 걸쳐두었던 얇은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순간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킷을 입은 서연의 모습에서는 하우스키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경영자의 아우라가 풍겨났어요. 걸음걸이조차 달라 보였습니다. 회장님,
회의실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참석자들도 이미 도착해 계시고요. 정민석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집중되었어요. VIP 라운지에 있던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그랜드 블룸 호텔 회장님이신가 봐. 어머, 정말? 그런데 왜 청소복을 입고 계시지? 요즘 최고 경영자들이 현장 경험을 위해 그런다던데. 소연과 정희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소연은 며칠 전 자신이 서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아, 설마 정말로.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맞아, 정희야. 내가 이 호텔 회장이야. 서연의 말이 떨어지자 라운지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괜찮아, 소연아. 너희가 놀라는 것도 당연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친구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도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거든요. 정민석이 다시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조금 더 있다가 올라갈게요. 서연의 대답에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라운지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과 정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연이 알고 보니 서울 최고급 호텔의 소유주였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소연과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친구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서연이 제안하자 소연과 정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연은 그들을 이끌고 호텔 최상층에 있는 전용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계속해서 서연을 쳐다봤다가 시선을 돌리기를 반복했고 정희는 손을 꼭 쥐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서연은 개인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넓은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럭셔리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와! 정희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이런 공간이 호텔에 있다는 것도 몰랐거니와 서연이 이런 곳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거든요. 앉아, 편하게. 서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지만 두 친구는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특히 소연은 며칠 전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라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꿈이 아니지?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정말이야. 내가 그랜드 블룸 호텔 그룹의 회장이고 이 호텔의 소유주야. 서연의 확실한 대답에 소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럼 그동안 하우스키퍼로 일한 거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야. 직원들의 입장에서 호텔을 보고 싶었거든. 서연은 창가로 걸어가며 설명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보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건 완전히 달라.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했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다른 직원들과 어색함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센트럴 호텔에서의 대화, 그리고
어제 복도에서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소연아. 서연이 소연을 불렀어요.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뭘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했어. 며칠 전에도 어제도 너를 깔보는 식으로 말했어. 소연의 고백에 정희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도 소연만큼은 아니지만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나도 미안해, 서연아. 소연이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내가 청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은 다르게 봤어. 두 친구의 솔직한 사과에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어쩌면 당연해.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그래도 안 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라면 어떤 일을 하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희의 말에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너무 속물스러웠어. 질투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월감을 느꼈던 것 같아. 소연의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추악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모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겸손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사실 나도 미안해. 진실을 숨겼으니까. 아니야, 그건 내 권리야.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 그래도 친구들에게는 솔직했어야 했는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눴어요.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만큼 진솔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이런 큰 호텔을 운영하면서도 직접 현장에서 일하다니.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똑같이 대해줘서 고마워. 나였다면 못했을 거야. 소연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친구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이해와 우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8시 세 사람은 호텔 최상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소연과 정희는 오후 내내 서연의 정체를 알게 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짜 속마음을 다 털어놓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세 사람의 진솔한 대화를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서연아, 나 정말 부끄러워. 솔직히 말하면 질투였어. 질투? 응.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항상 나보다 뭔가 특별했잖아.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선생님들도 너를 좋아했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 마치 내가 더 성공한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던 거야. 소연의 고백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비슷했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두 친구의 솔직한 마음을 들은 서연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이제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사실 나도 너희 반응이 상처가 되긴 했어. 서연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연이가 내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나 여행 이야기할 때의 우월한 표정. 다 느꼈어. 정말 미안해. 소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은 것도 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 서연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내가 질투했다고 고백한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일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친구의 성공을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실패를 바랐으니까. 소연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어요. 정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서연이 두 친구를 위로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너희가 내 정체를 알면 달라질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숨겼던 것도 있고, 그런 걱정을 했구나. 정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해졌어.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밖으로는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약속해. 소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지내자. 정희도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친구로 새롭게 시작하자. 서연의 제안에 세 사람은 서로 포옹했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궁금한 게 있어. 왜 계속 하우스키퍼 일을 하는 거야? 정희가 물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더욱 낮은 곳을 보라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정말 많아. 서연의 대답에 두 친구는 감탄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 나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난 일요일 아침, 서연은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그녀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화분들 사이에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서연은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침 햇살이 사진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저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네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 정원의 꽃들을 흔들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소연과 정희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질투와 우월감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되는군요. 서연은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정원을 내려왔어요. 오늘도 하우스키퍼로서의 하루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직원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입으며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어제 소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
정희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왔었어요. 두 친구 모두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화이팅해요. 동료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서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환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첫 번째 업무는 10층 객실들 청소였어요.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 객실에 들어서자 침대 위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청소해 주시는 분께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감사한 마음으로 서연은 그 메모를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감사 인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에 내려갔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과 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너희 왜 여기에? 서연아, 우리도 너처럼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어. 물론 일하는 건 아니고 직원 식당 음식이 어떤지 궁금해서. 소연이 수줍게 말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소연과 정희는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지 알겠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맞아. 나도 뭔가 배워가는 것 같아. 소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녀들은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서연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정민석이 오늘의 마지막 보고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모든 직원들 덕분이죠.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숫자보다는 고객들의 구체적인 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 서비스에 대한 칭찬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민석의 말에 서연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내일도 하우스키퍼 복장을 입고 현장으로 나갈 생각에 설렜어요. 친구들과의 화해, 직원들과의 소통, 고객들의 감사 인사,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서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하우스키퍼 유니폼을 입고 출근할 그녀의 모습이 벌써 그려졌어요. 겸손함과 진심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성공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